가세 홍띠 경매로 가세 경매 배우로 낙찰받고 볼세 받아 노후 걱정 이제 안녕 홍띠와 함께 허리 손을 누려보세. 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매 스터디 8강의 주제는요,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아파트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매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물건은 바로 감정가에서 3번 이상 유찰된, 그 중에서도요 아파트 경매 물건은 누구나 한 번쯤은 클릭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1일 감정가 4억 2,900만원, 최저가 1억 4,700만원까지 3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이요 1억 9,500만원에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김땡땡이란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요 사연이 좀 있어요. 2019년 8월 28일 당시 최저가 2억 1,000만원에서요 6천만원이나 더 쓴 2억 6,900만원에 어느 분께서 낙찰을 받으셨죠. 하지만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 6일 다시 재경매가 진행이 되었고요. 2억 3,650만원에 역시 단독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미납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올해 4월 1일 최저가에 4,800만원이나 올린 1억 9,500만원에 또 어느 분께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앞선 두 번이나 미납을 한 분,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낙찰받은 분이 무슨 실수를 하셨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요 2018년 3월 8일 황땡땡의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등기사항에 인수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자, 그럼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심땡땡의 전입일자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가압류 2018년 3월 8일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르죠.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란 것입니다. 다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볼게요. 임차인 심땡땡은요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신고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액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낙찰가 1억 9,500만원을 더해도 현재 시세 지금 보이죠? 4억 3,500만원, 최근 3월 18일에 거래된 경매 물건과 동일한 105동 9층이요 4억 4천만원에 거래 완료된 매물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은 셈이에요. 잘 받은 거예요. 또 앞선 두 번의 대금 미납의 낙찰 가격도요 현 시세와 거래 가격을 볼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해도 괜찮은 낙찰가로 볼 수 있는데 왜 앞선 두 명은 대금 납부를 포기했을까요? 첫 번째 낙찰자는요 보증금이 2,500만원, 두 번째 낙찰자는요 보증금이 무려 2배이기 때문에 4,200만원이나 됐는데 그 큰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 판결문이에요. 본안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을 보면요 남양주시 C아파트 105동 1904호, 경매물건 건영 독소 리버파크 105동 1904호 동일하죠. 자, 판결문 3번 항목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3억 4천만원에 기간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3월 21일까지로 하고 계약금 3,400만원을 계약 당일 2017년 10월 20일에 지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소유자 박땡땡과 임차인 심땡땡의 분쟁은요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떡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 보증금을 확인하지도 않고 입찰을 한다는 거는 너무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첫 번째 낙찰자와 두 번째 낙찰자는요 해당 경매계에 서류 열람을 했을 거고요 3억 4천만원의 그 임대차 계약서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본인들의 입찰 가격에다가 3억 4천만원 합한 금액이 바로 본인들의 최종 입찰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낙찰자 입찰 금액이 2억 6,900만원, 여기에 3억 4천만원을 합하니까 6억 9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원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낙찰자도 본인의 입찰 금액
2억 3,650만 원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더하니까 5억 7,650만 원이 되겠죠. 보증금 4,200만 원을 포기하는 쪽으로 눈물을 머금고 선택하신 듯 보여집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이 사건을 검색해 보니까요. 원고 심 땡땡, 피고 박 땡땡 1인 보이죠? 예, 이 물건 맞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낙찰자가 되신 분의 입찰 가격이 얼마인가 보니까 1억 9,50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3억 4천만 원을 더하니까 5억 3,500만 원이 됐네요. 현재 시세가 4억 4천만 원이라고 해도 이분은요 1억이나 더 비싼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아마 세 번째 낙찰자 역시 대금을 미납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지옥션 경매 유료 사이트에서도요, 또 스피드 옥션 유료 사이트에서도 대항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도 왜 세 번씩이나 이 실수의 입찰자가 나왔을까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매 가격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경매 물건 아파트가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뒤에 숨어있는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인수되는 임차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자, 2019년 낙찰 받은 사람들이 대금 미납을 포기해서 제매가게 된 경매 건수가요 3,040건이에요. 그리고 법원에 몰수된 보증금이 555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홍티 경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 682억보다는요 상당 부분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555억이란 돈이 바로 여러분들의 피 같은 종잣돈이었을 텐데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도 아깝고요. 안타깝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티 경매 거의 모든 영상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죠. 꼼꼼함, 낱낱이, 샅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홍티 경매 지난 그 173번 영상을 보시면은요. 저의 눈물 젖은 사연이 있죠. 보증금 3억 4,500만 원 날린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세요. 이거는 권리 분석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출에서 실수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권리 분석뿐만 아니라 대출에서도 그 종잣돈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본금이 더 많이 필요할 정도로 여러분의 계획한 것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물건 검색부터 낙찰 그리고 대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입찰 전에 홍티 경매 카페에 오셔가지고 꼭 물어보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건 사건 번호가 공개된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낙찰을 위한 결정적인 키는 뭐냐면은 현장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알잖아요. 동네 분위기, 가격이 얼마쯤 될까? 이 정도 금액이면 당김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격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권리 분석에 뭔가 찜찜함이 있다면은 꼭 우리 홍태경매 카페에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입찰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경매 물건은 없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두루두루 알아야 여러분들 낙찰로 가는 길에 밝은 빛이 비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고요. 제가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스터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